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주식자산 가치를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바꾸기 위해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 소개하는 정화상 기업가치연구소의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박 투자의 길 160회차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차세대 반도체 CXL D램의 수혜주인 네오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네오셈을 소개하기 앞서 지난 4월달을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달에 제가 총 3개의 종목을 소개를 드렸거든요. 첫째가 157회차 4월 3일 방송으로 파이버 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파이버 프로는 방위산업과 양자기술의 복합 수혜주라고 소개를 드렸죠. 그때 당시 얘가 3,115원이었는데 4월 29일 종가가 3,580원이라서 플러스 15% 수익률을 냈네요. 저는 얘를 3,000원대 처음에 소개했을 때 3,600원대인가요? 좀 비싸게 소개를 했었죠. 근데 얘가 계속 떨어지길래 3,000원대 근처까지 3,000원도 막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그럴 때 많이 그냥 주수를 많이 샀었거든요. 그래서 한 3,000주가량 사가지고 3,700원 접도 올라갈 때 한번 팔아서 수익을 한번 깨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조금 갖고 있는데 미처 더 매집하기 전에 올라가지고 그냥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하여튼 방위산업, 양자기술, 복합 수혜주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1, 4분기 그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실적을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58회차 대한전선을 소개해드렸죠. 4월 8일차로. 요건 전선주 중에 제일 좋다. 이 제일 우량주가 아니라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하기에 제일 좋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그때 당시 13,100원이었는데 4월 29일 종가가 14,210원이라서 8.4%가 올라있네요. 얘도 12,000원대까지 떨어져 있다가 최근에 많이 올라서 거의 15,000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약간 조정받아서 이렇게 됐죠. 얘도 뭐 여전히 구리값도 올라가고 전력기기주 실적도 좋게 나오는 거 보니까 얘도 계속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9회차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죠. 광명전기 미국 전력 수요 폭증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주식회사다. 그 4월 21일자에 방송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얘는 그때 당시 2,610원이었거든요. 근데 얘가 막 2,400원대까지 갔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지금 2,710원 오늘 종가에서 플러스 3.8%네요. 얘도 거의 2,750원까지 갔었죠. 얘도 2,400원대까지 떨어져 갖고 저도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약간 수익 보고 제가 1차 매도가를 2,720원으로 정해졌는데 거기 올라가길래 약간 한 절반 정도 팔아서 좀 수익을 내고 오늘은 다시 떨어졌을 때 더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4월 달에 제가 소개드린 3개 종목 모두 플러스네요. 그래서 상당히 기분 좋은 성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가시면은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4월 같이 변동성이 심하고 장이 나빴는데 모두 플러스가 된 거는 정말 기적 같습니다.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그럼 이어서 차세대 반도체 CXL D램 수혜주 네오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같이 갑시다. 큰 1번이 네오셈을 선정하여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반도체 장비 산업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장비 산업은 반도체 산업의 그 후방 산업으로서 반도체 업황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죠. 그리고 전체 반도체 산업의 약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죠. 산업의 쌀은 반도체, 철강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반도체는 진짜 산업의 쌀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의 약 20%를 점유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의 5분의 1이죠. 20%를 점유하니까. 그리고 전통적으로 반도체가 들어가는 게 이제 PC, 또
핸드폰, 모바일폰, 서버 이런 거 있는데 새로운 산업이 많이 발달하면서 AI, 인공지능에도 많이 들어가고 또 빅데이터, 또 자율주행차, 또 5G, 통신 이런 데도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죠. 향후 반도체 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요소를 꼽아보면은 첫째 스마트폰이 들어가고 둘째 4차 산업이 들어가고 셋째 5G 통신, 6G 통신 다 마찬가지죠. 그리고 IoT, 사물 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 그 다음 AI 인공지능, 자율주행, 그리고 요새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챗 GPT, 고성능 게이밍 PC, 태블릿 PC, 서버 이런 걸로 엄청나게 그 반도체 그 시장이 커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다 반도체를 써야 되니까요. 두 번째 이제 CXL D램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CXL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컴퓨트, 연산하다, 계산하다의 C자하고 X는 익스프레스, 고속이죠. 고속, 빠르게 하는 거고 L에는 링크, 연결하다, 이 합성어인데 CXL 이렇게 두 문자로 만드는 거죠. 효율적인 연산을 위해서 다양한 컴퓨터 장치들을 고속으로 연결하는 기술을 CX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성능 서버 시스템에서 CPU와 함께 사용되는 가속기, D램, 저장 장치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차세대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CXL D램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에 적용되면서 금년에는 CXL D램이 본격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CXL D램 시장이 2028년에는 약 150억 불까지 커질 거다. 우리 하나로 따지면 20조 원까지 커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런 거는 네오셈 주가 기세 등등 반도체 검사 장비 수요 증가 주목해서 4월 24일 핀포인트 뉴스도 참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네오셈은 SSD 검사 장비 글로벌 1위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입니다. SSD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이거의 약자거든요. 네오셈은 제품 포트폴리오를 DDR5 D램, 고적층 낸드 플래시 메모리, CXL D램, 젠5 SSD 등 차세대 반도체의 그 검사 장비 개발에 집중해 갖고 2023년 작년이죠. 세계 최초로 CXL 1.1 D램 검사 장비 상용하는 데 성공했다 그래요. 그리고 금년에는 CXL 2.0 그 메모리 검사 장비 개발을 완료하고 고객사에 테스트 중인 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 자율주행 등이 발전하면서 차세대 그 반도체 수요가 늘면서 CXL의 그 네오셈의 매출도 늘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네오셈은 SSD 검사 장비 글로벌 1위 기업이라 갖고 또 신제품 젠5 SSD에 대한 매출이 본격 증가하고 있고 2025년도에도 지속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셈을 SSD 검사 장비 글로벌 1위 그 반도체 검사 장비 기업이라서 네오셈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래, 요거는 요 위의 내용은 네오셈 주가가 급등했다. 미국 보조금에 삼성 CXL 거점 확대 주목한 뉴스가 4월 16일 날 빅데이터 뉴스에 나왔는데 요 기사가 많이 참고가 됐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 CXL을 네오셈을 추천한 이유가 고성장성이고 그 다음에 재무적 안전성을 갖추고 있고 주가도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얘는 고성장성이 매출 증가율이 2021년 대비 2022년은 100%였고 2023년에는 35%였습니다. 금년은 얼마가 될지 모르겠죠.
그 다음에 안전성을 보면 재무적 안전성이 부채 비율이 22%고 당좌 비율은 323%고 유보율은 1995%라서 굉장히 재무적으로 안전해요. 그리고 또 최근 5주 연속 주가가 하락해갖고 최고가 대비 32% 정도가 하락돼서 지금은 한번 이렇게 관찰하면서 사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오셈을 추천한 이유, 첫째, CXL D램이 커지면서 얘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주식이다. 두 번째, SSD 검사 장비 글로벌 1위 기업이라 갖고 향후 그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차세대 그 CXL D램이 많이 쓰여지면 얘도 혜택을 받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성장성 높고 재무적으로 안전한데 주가는 비교적 저렴하다. 그래서 한번 투자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이번에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그 투자자의 근원을 생각해 볼까요? 첫째, 비투군물. 빚내서 투자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기다림의 예술인데 빚을 내면 기다릴 수가 없다. 특히 지금같이 3고 시대,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 시대에는 절대로 더 안 되겠죠. 빚내서 투자하는 건. 둘째, 주식 투자금의 3분의 1은 적어도 현금성 예수금으로 갖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장세가 불안하고 변동성이 심할 때는 50% 이상은 현금성 예수금으로 갖고 있어라. 그게 좋다 그랬죠. 세 번째, 투자의 세계에서는 공부하는 자만이 승리한다 그랬죠. 투자의 세계에서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랬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주식 투자가 뭐 거시 경제, 정치 경제, 사회 변화의 흐름도 알아야 되고 산업도 알아야 되고 또 개별 기업도 알아야 되니까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 소개하는 저 정하산 기업가치 연구소를 투자의 파트너 동반자로 삼으면은 시간도 아끼고 좋은 정보도 빨리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저와 좋은 파트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에는 네오셈의 투자 가치와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힘을 내서 끝까지 같이 가주세요. 큰 두 번째, 네오셈의 주가 수준하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유사기업과 비교 평가를 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오셈하고 TLB 두 개, 그 CXL 그 D램의 관련주로 이렇게 꼽히는 네오셈과 TLB 두 개를 놓고 보겠습니다. 다른 기업도 여러 개 있었지만 제가 이렇게 검토하기에는 두 개가 제일 적정한 것 같았습니다. 기업 특성은 네오셈은 SSD 검사 장비 1위 기업이라 했고 TLB는 SSD 기판 1위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매출액을 보니까 네오셈이 1,009억 원, 그래서 전년 대비 35%가 증가했는데 TLB는 1,713억 원이라서 전년 대비 23%가 줄어들었더라고요. 뭐 작년 2023년은 반도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줄어드는 게 정상이었죠. 근데 네오셈은 좀 특이한 경우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81억 원이고 영업이익률은 8%였는데 TLB는 영업이익이 30억이라서 영업이익률은 2%였고요. 그러니까 성장성, 수익성 다 네오셈이 좋죠. 그리고 주가 수익비, PER을 보니까 지난 연말 기준 네오셈은 37.8배고 TLB는 119배라서 네오셈이 훨씬 저평가되어 있죠. 그리고 주가를 보면 4월 29일 종가가 11,690원인데 TLB는 28,750원이네요. 그리고 최고가는 52주 최고가는 그러니까 주가도 더 네오셈이 저렴하니까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가 투자하기에는 더 좋죠. 그 다음에 최고가가 연중 17,150원이었어요. 이게 3월 7일이었는데 그거에 비해서 약 31%가 떨어져 있죠. 그리고 TLB는 33,000원이라서 1월 4일 날 기록했네요. 최고가 대비 약 12%가 빠져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네오셈이 더 유리하죠. 그 다음에 최저가는 2,880원. 작년 5월 17일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동안에.
플러스 305%, 3배나 올랐네요. 와, 이거 작년 이맘때, 작년 5월 달에 했으면 대박이었겠네요. 그런데 금년, 저 TLB는 17,650원, 작년 5월 11일이었네요.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 플러스 62%가 올랐다. 이거는 TLB가 더 유리한데. 그런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절대적으로, 네오셈이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네오셈을 소개하게 됐습니다. 이거보다도 또 더 많은 정보를,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는 애청자님이 있다면 그 애청자님은 자기 판단에 따르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네오셀에 근무하는 직원이고 이쪽 기술을 잘하는 분이라든지 아닌 TLB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이 TLB에 관련 정보를 더 잘하는 이런 애청자님이 있으면은 저보다 훨씬 더 현명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내부적인 깊숙한 정보는 모르고 언론에 보도되는 거, 또 이렇게 제가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이런 정보만을 갖고 판단을 하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투자 전략은 지금 같은 그 삼고 시대의 그 불안기에는, 불투명한 시기에는 어떻게 해라 했죠? 현금 비중을 확대하라. 현금 많은 사람이 왕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목표 수익률을 낮춰라. 그래가지고 한 5% 내지 15% 이상만 먹으면 팔고 다시 또 좋은 종목이 나오면 또 그걸 사고, 이런 전략도 좋습니다. 근데 얘는 보니까 그 오른쪽 하단에 보면 주봉 차트를 표시해놨는데요. 이건 아주 정배열이에요. 좋아요. 그런데 5주봉이 계속 떨어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주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주에 좀 올랐고 이런 상태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일봉을 보면은 일봉이 3월 달까지는 아주 정배열이었는데 5일선이 3월 말부터 빠졌죠. 빠져갖고 21선도 밑으로 내려오고 60일선도 밑으로 내려와 갖고 121선과 61선 사이에 있죠. 그 이래다 보니까 21선도 내려왔네요. 그래서 이제 다시 21선에 맞닿는 이런 형태가 됐네요. 그래서 반전을 모색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매집은 11,100원에서 11,700원 요 사이에서 한 2, 3회 분할 매집하면 될 것 같고, 매도는 1차적으로 19,000원대에서 13,000원, 14,000원 도달하면 14,900원 이상, 14,000원 가까이 도달하면은 절반을 팔고, 그러면은 약 19% 수익이 나거든요. 그리고 또 연중 최고가인 17,000원대 가면은 다시 팔고 그러면 45% 수익이 납니다. 이렇게 비교적 짧게 수익 목표를 낮춰서 정했는데, 만약에 좀 더 단타로 하시는 분은 이거보다 더 한 플러스 5% 내지 5% 이상만 나도 팔아도 됩니다. 단타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워낙 장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현금을 많이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큰 3번째, 네오셈의 기업 개요와 재무 상태를 알아보고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는 기업 개요 SSD 검사 장비 글로벌 1위라 그랬죠. 어느 한 분야에도 글로벌 1위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설립은 2002년 4월달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됐네요. 그래서 업력이 벌써 22년이나 되네요. 그리고 상장은 2017년 4월 코스닥에 상장해서 지금 코스닥 146이네요. 시가총액이 5,123억, 상장 주식이 4,382만 6,863주, 약 400만 주가 조금 안 되네요. 그 다음에 대표는 염동현 씨. 이분은 항공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에서도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보유 지분이 꽤 많아요. 41.6%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1,826만 9,419주, 약 1,830만 주 정도를 갖고 있네요. 그리고 직원은 114명, 평균 연봉은 5,200만 원. 괜찮은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 주요 제품은 SSD 테스터하고 MBT 테스터. SSD는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테스터, 이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MBT는 모니터링 버닝 테스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 오른쪽 사진 보면 그 기계들 사진 제가 놨거든요. 근데 이거 반도체 전문 종사자가 아니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얘의 성장성, 수익성, 재무적 안전성을 보니까, 성장성은, 2021년에는 기준연도니까 잘 모르겠고, 2022년도에는, 매출이 747억이라서 2021년 372억 대비 100%가 늘어났어요. 배로 커졌네요. 그리고 23년 작년에는 1009억이 돼갖고 1000억이 넘었네요. 플러스 35%니까 고성장성이죠. 매출 증가율이. 그리고 수익성은 2022년에는 영업이익률이 11%였는데 2023년은 8%에서 이렇게 수익성이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중간 정도로 보면 맞겠네요. 그리고 얘는 또 배당도 해주더라고요. 주당 30원씩. 그리고 안정성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재무적으로 상당히 안전하다고. 부채 비율이 22%. 부채 비율 100% 미만이면 안전한데 그게 4분의 1도 안 되죠. 그리고 당좌 비율은 100% 이상이면 안전한데 얘는 323%. 3배니까 이것도 안전하고. 유보율은 500% 이상이면 안전한데 얘는 1995%. 거의 4배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매우 안전한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맞고요. 그리고 종합 의견은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반도체 업황이 호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다 좋아지고 있고, 또 그 차세대 그 반도체는 앞으로도 계속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런 반도체 검사 장비를 생산하는 네오셈도 훨씬 더 업황이 좋아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도 유망하다 생각하는데 이제 지금 워낙 큰 장세, 삼고 시대, 또 정치적 불안정도 있고 이래서 장기로 투자하기, 중장기로 투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하여튼 제 생각에 11,000원대 아니면은 10,000원 이상 11,000원대에서 사놓으면은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우리 투자자가 꼭 생각해야 될 게 투자는 어디까지나 자기 책임이다 그랬죠. 자기 책임이란 수익을 났어도 내 거고 손해를 봤어도 내가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최종 결정은 나 스스로 투자자 스스로 하는 것이다. 그 누구에게도 맡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유익하였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도 해주시고 특히 격려의 댓글, 사랑의 댓글을 꼭 부탁합니다. 귀한 시간 내서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하는 투자의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